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21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문안에 나섰지만 뭔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지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수용만 받고 복귀는 여전히 안 하신다면서. 내가 열흘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20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기운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 솔직히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저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구를 열어줬습니다만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 계획대로, 본인 뜻대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단식을 아마 풀지 않을 거예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이제 내일 중으로 이 체포 동의서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지켜볼 거고요. 단식을 하면서 핵심은 이제 공천권을 쥐느냐, 이 당을 장악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뭐 옥중공천 얘기가 나왔지만 제 생각은 병실에서 병상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녹색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 청구된 그 범죄 사실 내용을 보면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예.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조사 받을 때 그 내용을 어렴풋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단식을 시작했구나라고 지금 그런 추측이 지금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수사뿐만이 아니고 재판도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단식 기간, 회복 기간 하면 단식 기간의 3배라 그러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3배를 생각하면 거의 12월까지 이 녹색병원에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병원의 상징성도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 당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발목 잡지 말고 탈당하라! 예, 탈당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인데 과연 저런 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어저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사실 큰 이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출구 전략에서 출구에서 사실 출구가 막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포기했죠.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왜 비명계 친명계 하지만 비명계 중에서도 정확하게 정파가 있는 건 친문계입니다. 그렇죠. 친문은 확실하게 누구는 친문이다 우리가 지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친문계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를 위로하는 장면 이후부터 친문계에서는 그래도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집약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팬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높일 때 과연
다시 친문계가 계속 결집을 하면서 부결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이런 세 가지 친문 지지자의 반발과 그다음에 팬덤 정치의 어떤 피로감,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유익한 어떤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당내에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항상 권력 투쟁적 관점에서 친문하면 이게 이제 이낙연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당내 갈등 요소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하고 있는 위로의 그 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일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방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적 행위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더욱 무시무시한 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살생부. 조선일보 8면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가결표 끝까지 색출. 살생부 꺼낸 친명계. 사실상 대놓고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겁박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 국회를 점령하는, 국회를 포위하는 인간 띠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주원 기자, 에이 뭐 살생부가 있겠어 했는데 실제로 어제 보니까 막 명단이 막 누구는 동그라미, 누구는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제 SNS 등을 통해서 지지자들 사이에 유포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취재진도 어렵지 않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명단이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지지자들이 가결하실 거냐, 부결하실 거냐. 근데 질문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원들한테 부결하실 거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거기에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 이 의원들이 또 어떤 답장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소위 살생부 명단을 작성한 게 온라인상에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어제까지 돌아다닌 그 명단을 보면 자, 지금 보세요. 저쪽에 의원들 실명, 저희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찬성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찬성표 던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저희들이 이제 지웠어요. 일단은. 저게 이제 찬성이라기보다는 부결하겠냐고 물었을 때 답을 하지 않았다. 문자를 읽고도 확인했다는 표시가 나오는데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의원이 이제 오른쪽에 기재가 된 거고요. 아, 답만 안 해도 예. 이 사람은 찬성표 던질 것이다. 잠정적 가결주의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적어놓은 거고 오호. 지금 어제까지 돈 명단상으로는 39명 의원이 부결을 하겠다 이런 답을 했다고 지금 실명으로 저렇게 지역구와 함께 기재를 해서 공개를 해놓은 겁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자를 확인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의원이 22명으로 지금 집계가 된 걸로 어제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부결을 약속했다는 의원 명단에는 지금 친명계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윤건영 의원이나 정태호 의원 같은 친문계 의원들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예, 뭐 안 그렇죠.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뭐 알았어요 정도만 해도. 근데 윤건영 의원 쪽 얘기 들어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다 문자를 보내면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답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어떤 질문이든 간에. 그래서 저게 꼭 포결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입장도 내긴 하던데 예. 지금 저렇게 살생부가 돌고 있고 또 저렇게 명단이 박제된 내용들이 홈페이지까지도 별도로 개설이 돼서 어허. 들어가면 누가 지금 아직까지 부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걸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결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지금 저렇게 이렇게 막 띄워줘요. 아, 이 사람은 부결. 근데 왜 대답 안 해요? 빨리 대답하세요. 자, 그런데 끝까지 색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조금 전에 그 강의원 사무총장, 이 강의원 사무총장이 최근에 민주당에 영입이 된, 물론 그전에도 좀 알고 있었습니다만 뭐 특보 뭐 이렇게 최근에 영입이 됐다고요? 예, 지난 8월에 이제 특보 명단 이제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 그 명단 안에 강 의원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강 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이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이죠. 이 경기 농수산진흥원장을 지냈고 또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을 지낸 인물로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 캠프 당시에서는 일정 담당을 수행했는데 일정을 보통 이제 최측근 핵심 인사한테 맡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것만은 뭐 공공
불공연한 사실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특보 이 대표가 직접 대표가 되고 나서 임명한 특별 보좌 역에도 지금 강의원 전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특보 명단에는 지금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 변론하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 등등 이제 이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그 측근 인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명단에 강의원 사무총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검찰 수사 한참 받고 있고 체포 동의안 하는 와중에 왜 특보를 임명했을까 했는데 이런 역할이었었나? 살생부 만드는 역할이었었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쯤 되면 국회의원 노릇하기 참 힘들죠. 예. 옛날에는 명사의 당이었고 국회의원의 당인데 지금은 이제 당원들의 힘이 아주 커진 상황입니다. 이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과거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당이 좀 더 일종의 제도화에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40대, 50대들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당이 하나로 단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한데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당원들의 힘들 지금 어떤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에서 지금 투표를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투표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에서 이렇게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또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이제 재부의될 때 이럴 때 이제 하고 있는데 정치 선진국에서는 다 기명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즉 당이 분당이 될 것이냐, 당이 또 다른 혼란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당원으로서는 상당히 정당한 권리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친명계의 이 같은 압박에 비명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십자가를 밟으라는 겁니까? 강성 지지자들은 계속 또 압박을 할 거고 지금 그 인증에 응하는 의원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거는 솔직히 그 헌법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다. 십자가 밟기. 네. 소위 말하는 후미에. 네. 예, 나는 십자가 밟았다. 라는 거죠. 자, 십자가 밟기. 나는 십자가 밟았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겁니까? 네, 일본의 에도 시대 때 얘기입니다. 에도 시대 때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막부, 도쿠가와 막부가 이거 기독교가 너무 많이 퍼지면 자신의 막부로서의 어떤 카리스마, 권위를 지금 손상할 수 있다. 다이묘들이 전부 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예수상이나 혹은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동판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저렇게 밟으라는 거요? 네네, 저 동판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유물이 있는데요. 저 동판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런데 밟기를 주저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해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을 지금 십자가 밟기라고 합니다. 후미에라고 지금 조홍천 의원이 표현한 건 저 동판을 후미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에브미가 이 밟고 지나가는 행위를 에브미라고 했고요. 저렇게 해서 기독교인을 색출하면 그 다음에는 끓는 온천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몸과 목을 분리해서 묻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부활 신앙이 실질적으로 나타날까 봐 그렇게 분리했다. 이런 끔찍한 그런 탄압이 바로 후미에라는 그런 십자가 가려내기, 십자가 밟기 이런 데서 유래되는 어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비명가한테 나보고 지금 십자가를 밟으라는 거냐. 내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드러내놓고 글쎄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지금 민주당도 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계산을 따져봤더니 한 29표? 이 정도만 이탈이 돼도 가결될 수 있다. 이런 분석 때문입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 기사 보시죠. 이재명 체포한 21명 이탈 때는 가결. 결국 키는 민주당 비명계가 쥐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표 계산이 분주해요. 자, 최재훈 기자. 기자들도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자들도 물론 하고 있고요. 지금 박광훈 원내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의원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려서 물론 뭐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지만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이런 전화를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특히나 이제 비명계 의원들한테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의사를 듣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추려보면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 등을 합치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과반 가결이 되려면 이 120명에 29표, 149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난 이 대장동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만 기권을 포함해서 31표가 이탈했다. 지금 이렇게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때문에 가결이 부결보다 한 표가 더 많았지만 과반이 불성립해서 최종적으로는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도 비명계가 결집할 수 있다. 이 점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현재 민주당 내 반명 성향이 한 20명 정도로 보이는데 여기에 중립적 성향의 의원 한 10명 정도만 추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가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정미경 의원님 짧게요. 그 지금 이렇게 뭐 원내대표도 전화를 하고 저렇게 막 살생부 만든다고 하면 이 기권도 사실상 이게 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찬성이 많았지만 반대표가 적었음에도 기권 때문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찬성하려고 해도 저렇게 대표가 곡기 끊고 있고 원내대표가 전화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 찍었는지 자꾸 물어보면 난 몰라 그냥 기권할래. 이것도 사실은 기권만 만들어내도 부결을 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요거는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압박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세거든요. 전화해서 계속 그러고 마치 은근히 공천 안 줄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어느 의원이 거기다 뭐 대놓고 그거를 뭐 하겠어요, 가결을. 제가 볼 때는 기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압박 많이 받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기권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생부도 안 통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이 카드를 또 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나왔었죠. 집단 퇴장.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자, 빠져나오자. 자,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오면 그분들은 뭡니까? 아예 이게 대놓고 심판하겠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뭐냐면 누가 기권하고 누가 가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가 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어떤 마음이든 다 나와버리면 전부 다 반대를 한 기권을 한 셈이 되니까요. 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저게 성립이 되려면 박광훈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박광훈 원내대표의 지휘라고 이제 끝까지 남거든요. 박광훈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것을 박광훈 원내대표가 과연 떠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방탄국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비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비판도 여러 가지 어떤 정도가 있다. 지금 저렇게 부결시킨다면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과연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이재명 대표의 운명 그리고 민주당의 선택 두 분께 함께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부결의 명분이 너무 넘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에 예의가 없어서 무도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단식을 자해단식이라 그러고 잡범에 비교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하고 이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의 어떤 방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 당론 투표 이후에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온다면 이게 부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광훈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부결되지 않으면 박광훈 원내대표의 지도성까지도 이게
타격을 받을 염려가 높고 당은 또 분당의 어떤 소용돌이로 빠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헌법에도 나와 있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무도한 정권이 탄압을 할 때 하라는 거고, 결국 그거는 뭐냐면 구속을 시키지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식의 명분을 두고 싸웠는데 정부 여당이 명분 쌓기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결에 찬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거는요. 모든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대비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인권 보장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근데 그 판사 앞에 가는 것까지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방탄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풀어주라는 얘기죠. 일단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주고 판사가 구속일지 불구속일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 국회의원의 특권을 가지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반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류가 다 지금 부결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대표가 단식까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모질게 여기서 어떻게 가결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반란은 딱 이거예요. 뭐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살려주면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예. 살려주면은 공천권은 이제 이재명 대표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개개인 내가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나는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설마 여기서 저기 부결을 해줘도 나는 공천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결에다 찍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요. 왜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의원들이 모아서 반란표가 나온다면 반란이 일어나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뭐 지금까지 좀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민주당 오늘 아침 내용 중에? 일단 오늘 아침 9시부터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제 뭐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 단식을 우려하는 메시지만 냈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친문계로 꼽히는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SNS에 글을 올린 걸 보면 예. 가결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요구를 하라는 요청이 있긴 하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 가결로 처리될 이후에 벌어질 당내 상황에 대해서 대체 누가 수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반면 이제 비명계 대표 의원으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경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란표 38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이제 걱정과 우려를 조금 표명을 하긴 했는데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한 30표 정도 가결을 찬성해야 통과가 된다라고 예측이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결을 선택했던 의원들은 대부분 또 가결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어허. 다만 이걸 당론으로 결정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녹색병원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입원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녹색병원 상황도 좀 들어온 게 있나요? 이 병원장이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어요. 어허. 근데 이 인터뷰에서 원래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되면은 녹색병원에 오기로 돼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약이라기보다는 예정이 돼 있었다. 예, 그러니까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녹색병원으로 오는 걸로 돼 있었고 성모병원은 그냥 응급차 갔다가 거쳐서 여기로 오는 거지 뭐 다른 이제 야권 성향 인사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내지는 뭐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우리 병원을 찾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